봄날의 오후, 햇살이 비단결처럼 흘러드는 거실. 현우는 42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설계사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5층, 탁 트인 전망이 자랑인 이곳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다. 아내 미나가 부산 프로젝트로 일주일간 출장을 떠난 화요일 오전이었다. 고요한 정적,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감이 집안을 감쌌다. 현우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은빛으로 흘러가고 멀리 남산타워가 안개 속에서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네. 그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오전 10시 정가. 약속된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현우의 심장이 예상치 못하게 요동쳤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우아함은 숨길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정소은입니다. 목소리가 특별했다. 마치 첼로의 낮은 현이 울리는 듯한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음색이었다. 현우는 순간 넋을 잃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소은이 현관문을 지나며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듯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녀 자체에서 풍기는 자연스러운 채취였다. 현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에어컨이 어디에 있나요? 거실 쪽입니다. 이쪽으로. 현우는 그녀를 안내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소은이 작업 도구를 꺼내며 몸을 숙였다. 그 순간 현우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했다. 에어컨 필터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좀 더운데 선풍기라도 틀어드릴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소은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결혼한 지 15년, 언제부터인가 아내와의 관계도 권태기에 빠져 있었다. 사랑보다는 의무, 열정보다는 습관으로 이어가는 부부 관계였다. 그런데 이 여성 앞에서는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 혼자 계세요? 소은이 작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녀도 현우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볼에 살짝 홍조가 번졌다. 아내가 출장 갔어요. 일주일 정도 혼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혼자 살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 외롭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위해 베란다로 나가는 소은의 뒷모습을 보며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성적 본능이 꿈틀거렸다. 물 한 잔 드실까요?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은이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드러난 하얀 팔목과 가느다란 손목이 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맙습니다. 목이 좀 말랐어요. 물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촉, 소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소은이 물을 마시는 모습조차 우아했다. 입술이 컵에 닿는 순간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홍빛 입술이 유독 관능적으로 보였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힘든 일 아닌가요? 여성이 하기에는 편견이에요.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은의 말에는 당당함이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여린 면을 동시에 발견했다.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쇼팽의 녹턴이 오후의 황금빛 햇살과 어우러져 묘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우는 용기를 냈다. 작업 끝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소은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업무 규정상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분위기였다. 조금만요. 그녀의 대답에 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향긋한 증기처럼 둘 사이에는 은밀한 기류가 흘렀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집 정말 멋지네요. 소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한강 뷰와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다. 아내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현우가 말하며 아내를 언급하는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5년 정도요. 대학 때 만나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현우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섞였다. 지금은 다른가요? 소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보다는 의무가 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소홀해졌달까요? 현우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는 자신이 놀라웠다. 하지만 소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 소은 씨는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한 번 약혼까지 했었어요. 3년 전에. 소은이 살짝 아픈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결혼식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현우의 가슴이 미묘하게 아렸다.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결혼했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소은의 말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가 더욱 존경스러웠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현우도 자신의 메마른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인가 사랑보다는 의무가 된 관계. 외롭지 않으세요? 현우의 질문에 소은이 잠시 침묵했다. 가끔, 아니, 자주 외로워요. 특히 이런 오후에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현우의 마음이 움직였다. 둘은 서로에게서 비슷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발견했다. 마치 외로운 섬에서 또 다른 섬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도 커져갔다. 소은의 지적인 대화, 따뜻한 미소, 때로는 장난기 넘치는 표정까지. 현우는 그녀의 모든 면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현우 씨는 행복하세요? 소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다. 행복, 글쎄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아내.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어요.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 안이 비어있는 것 같은. 현우의 말에 소은이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비슷해요.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 같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전보다 더 깊고 진한 시선이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하고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현우의 손이 소은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소은도 손을 빼지 않았다. 죄송해요. 소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에는 거부감이 아닌 설렘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현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소은의 숨소리가 미묘하게 거칠어졌다. 둘 다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소은이 속삭였지만 몸은 현우에게 더 가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향기가 현우를 감쌌다. 은은한 샴푸 냄새와 여성스러운 채취가 어우러져 매혹적인 향기를 만들어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소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현우의 눈을 바라보며 흔들렸다. 마치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하고 위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순간이었다. 현우 씨. 소은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들의 입술 사이 거리는 이제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쇼팽의 선율이 은은하게 흐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입술이 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마치 꽃잎이 스치듯이. 하지만 곧 그 키스는 더욱 깊어지고 격렬해졌다. 소은이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 소리가 현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소은 씨. 현우가 그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다. 소은의 손이 현우의 셔츠를 꽉 잡았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처럼. 둘은 소파에서 일어나 서로를 바라봤다. 소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소파에서 침실로 둘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서로를 탐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소은의 부드러운 피부, 향기로운 머리칼, 뜨거운 숨소리, 현우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한 적이. 소은이 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 거짓말이 아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둘만의 세계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확인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침실을 부드럽게 물들이며 그들의 열정적인 실루엣을 감쌌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은 순간이었다. 서로의 체온으로 뜨거워진 침실에서 둘은 말없이 서로를 느꼈다. 이런 완벽한 조화를 이룰 줄 몰랐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였다. 소은의 부드러운 손길, 현우의 따뜻한 포옹,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소은이 현우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죄책감보다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벽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소은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다른 고객 약속이 있어요.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소은이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소은의 목소리에 당황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둘 다 원했던 거잖아요. 현우가 부드럽게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소은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었다. 현우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소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현관문을 나서면서 작은 명함을 떨어뜨렸다.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다. 의도적이었을까? 현우는 그 명함을 주워들며 미소를 지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이 정적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의 향기와 체온이 아직도 공간에 남아 있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방금 전의 일을 되새겼다. 꿈만 같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 남은 뜨거운 여운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저녁, 현우는 소은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일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현우는 확신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둘은 눈물로 헤어졌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아내 미나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소은이 만났어. 미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내 친구? 대학 동창인데 지금 에어컨 수리 일해. 성격도 좋고 정말 예뻐. 혹시 내가 아는 괜찮은 독신 남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미나의 말에 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랬구나.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집 에어컨도 한번 점검받을까? 미나의 순진한 제안에 현우는 식은땀이 났다. 아니야. 우리 집 에어컨은 괜찮아. 그날 밤, 현우는 소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겠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소은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답장했다. 저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밀한 만남의 시작. 그렇게 둘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다. 일주일에 2~3번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당신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소은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당신 때문에 매일이 설레어. 둘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소은의 작은 원룸에서, 때로는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서,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깊어져 갔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소은이 현우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매일매일 당신 생각뿐이야.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둘 다 알고 있었다. 현우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소은에게는 불안정한 현실이 있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텐데. 소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현우가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다. 충격적인 진실의 발견.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 소은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현우를 만났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아내, 미나예요. 대학 동창이에요. 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나가 남편 얘기를 가끔 했는데 현우 씨인 줄 몰랐어요. 소은도 충격에 빠져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현우는 머리를 감쌌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아내의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였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미나가 당신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좋은 남편이라고, 성실하다고. 소은의 말이 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죄책감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다. 이 완벽했던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 함정이었다니.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소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안 돼요. 미나를 생각하면 너무 죄스러워요.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저녁, 현우는 소은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현우는 확신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만난 둘.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저녁이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소은이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저도요. 미안하지만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다. 소은 씨, 내가 결단을 내릴게. 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미나와 이혼할 거야. 소은이 깜짝 놀랐다. 안 돼요. 저 때문에 그런 큰 결정을.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미 우리 부부는 끝난 관계였어. 당신을 만나면서 깨달았지. 진짜 사랑이 뭔지.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3개월 후, 현우는 미나와 원만하게 이혼을 했다. 미나도 이미 둘 사이의 사랑이 식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서로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미안해, 미나야. 괜찮아. 우리 이미 남남이었잖아. 서로 행복하게 살자. 미나의 너그러운 마음에 현우는 감사했다. 6개월 후, 소은과 현우는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미나도 축하해 주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었다. 정말 행복해요. 소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현우에게 말했다.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년 후, 현우와 소은은 한강이 보이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소은은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현우도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은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현우에게 말했다. 무슨 소식? 소은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정말이야? 현우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응, 우리 아기예요. 둘은 서로를 꽉 안았다.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5년 후 한강공원에서 3살 된 딸 현서와 함께 산책하는 현우와 소은. 아빠, 엄마, 사랑해요. 현서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현서 사랑해. 현우와 소은이 동시에 대답했다. 여보, 그때 에어컨 수리하러 갔던 날 기억해요? 소은이 현우에게 말했다. 물론이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저도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래, 운명이었어. 우리의 아름다운 운명.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세 가족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현우와 소은의 사랑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큰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 때로는 금기를 넘어서야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 현우와 소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용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의 원동력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